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곳이 금지가 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서당께는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여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백패킹의 간략한 정의들과 기타 아웃도어 활동 시 필요한 행동에 대해 우리 입문자 여러분들과 잠시 알지 못하시고 취사 및 야영을 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백패킹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백패킹이란 백팩을 메고 하이킹과 캠핑을 하나로 결합된 형태가 백패킹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미션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하룻밤을 야외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이킹 혹은 캠핑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백패킹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아주 인기 있는 여행 방법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하루 동안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자연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백패킹. 백패킹의 시작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낭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1910년 백팩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1920년대는 최초의 배낭이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캠핑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아웃도어 업체들은 군용 배낭과 야외 활동 애호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더 가볍고 견고한 배낭 프레임을 개발하면서 백팩의 역사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피난용품과 야외 활동을 위한 조리도구 혁신으로 개인이 쉽게 휴대하고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현재 배낭여행으로서의 백패킹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수천 년간 인간은 전쟁과 야생동물을 피해 여행을 해왔지만 그 당시는 사실상 생존에 가까웠으며 17세기가 돼서야 교육 또는 오락의 목적으로 여행한다는 말이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 기술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존 활동 교육으로 부시크래프트라는 활동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산간지역이 많아 등산의 발달로 전문 산악인, 동호단체들이 좀 더 오랜 종주 산행을 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 구축에 힘을 써왔고 70년대에는 가족 단위의 캠핑이 유행을 하며 장비들도 발전됐습니다. 80년대에는 배낭을 메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 성행했고 이러한 방식이 여러 학습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캠핑과 결합된 배낭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1990년 심각한 자연훼손의 문제로 야영 및 취사 금지 캠페인과 관련 법들이 생겨 당시 발전되고 있던 국내 중소 아웃도어 제조업체들이 점차 폐업하였고 동시에 대중들은 단속의 두려움을 가져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시작된 리브 노 트레스, 즉 흔적 남기지 말자라는 L&T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자연을 아끼고 즐기자라는 정신이 전 세계로 공유됐습니다. 현재의 백패커들과 아웃도어 활동가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백패킹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최근 수많은 매스컴의 백패킹 뿐만 아니라 캠핑, 차박, 낚시, 등반, 등산 등 여러 아웃도어들이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자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에서 누군가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대소변의 투척으로 인해 오늘 현 시각에도 어디선가 금지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백패킹 뿐만 아닌 자연 속에서 아웃도어 활동 관련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원래 취사 및 야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법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이 대표적인데요. 산불 예방과 산림 복구에 이바지하는 법인 산림보호법은 제34조에 따르면 1항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항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불을 사용 혹은 화기를 가져간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문화 경관 등을 보존, 지속 가능한 이온 도모를 위한 자연공원법은
제27조 6항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 8항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 과태료 50에서 200만원 이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존을 목적으로 생긴 자연환경보존법은 제16조 2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과태료 1천만원 이하입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해 이바지함으로써 만들어진 하천법. 제46조 가항 야영 행위 또는 취사 행위, 나항 떡바,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그러면 어떤 곳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는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시에서 지정된 공원, 그 밖에 허가되지 않은 개인사유지, 유전자 보호림, 문화재 보존구역 등등 야영 및 취사 금지입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의하면 돗자리만 깔고 하룻밤만 지새도 자연공원법 제27조 6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법에 의한 보호장소는 취사 또는 야영은 무조건 금지이며 앞서 이야기인 장소 이외의 지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야영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 야영이 가능한 것보단 자연공원법 테두리 밖에 있거나 사유지로서 아직 금지가 안 된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기를 사용하는 취사는 지정된 장소, 허가 야영장 밖에서는 산림보호법이 존재하기에 웬만한 숲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곳이 야영이 가능하다 해도 화기를 사용한 취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단속에 해당되니 화기 자체는 빼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가의 문제의 끝이 아니라 점차 금지구역이 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지가 늘고 있을까요? 그것이 그저 도시 밖에 있는, 즉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까요?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공지역의 관리인이시거나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사유지의 땅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땅으로 두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두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공지역이라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지원을 할 것 같으며, 사유지의 땅 주인이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내뒀다가 그 땅을 매도하거나 거기에 관련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지 표지판을 세우실까요?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및 오물입니다. 그곳에 같이 관리할 인력도 없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망가뜨리면 여러분들도 금지해 놓으시겠죠?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리인이 있는 캠핑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결론은 자연환경에서 야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훼손이 되거나 훼손이 될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놓는 것이 1순위일 것입니다. 이전 과거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법들이 그때 생긴 법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산간지형이 많습니다. 국토는 작지만 숲이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중요 지역 빼고는 실제로 야영만큼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해당 기관을 비판하는 것보단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식 수준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물론 무작정 규제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현재 상황들이 문제가 많아서요. 그러면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던 예로 규제에서 숨통 좀 트이게
장거리 트레킹을 할 때 중간에 대피소와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 요청하면 어떨까요? 산림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차례 검토는 했으나 트레일 코스 중간에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는 트레일 코스를 조성할 만한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고령화해서 민박이나 식당 운영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확실한 묘책은 관련 법이 되어 있는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취사 및 야영은 하지 마시고 아직 야영이 금지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흔적 남기지 말자입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에는 네,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웃도어 시장은 더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행여 자주 가지 말고 한 번씩들만 가자는 말씀과 더 이상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게 남몰래 하자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미이고 꼭 해봐야 하는 학습 활동이니까요. 인간이 자연으로 가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시 방법은 단 하나. 아까 언급됐던 리브 노 트레스, 흔적 남기지 않기라는 90년대 자연 훼손이 심각했던 사이 만들어졌던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딱 이것만이라도 지켜볼까요? 입문자분들과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방문할 지역에 대해 사전에 특이사항과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최소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많을 시에는 행동 반경을 최대한 줄입니다. 많은 인원을 통제하기에는 쉽지 않아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난 방지를 위한 방법 외로는 표시는 피해야 합니다. 계획된 경로로만 트레킹 하셔서 칼로 나무에 표시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으로 낙서는 피하고 화학 섬유 소재의 표지기는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구역에서 산행 및 야영하기. 지정된 탐방로와 공간에서만 등산 및 캠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에 풀이 자라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등산로를 보존하는 방법은 가능한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산길을 이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행여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이용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자연훼손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아름다운 꽃이나 신기한 모양의 돌멩이를 발견하더라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둘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물해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기. 포장지 잔여 음식물 등의 쓰레기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발생된 쓰레기는 무조건 남김없이 모두 되가져와야 합니다. 배설물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역시나 훼손은 물론 비위생적이거나 다음 이용자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가져온 쓰레기도 휴게소에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닥불은 최소화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지정된 장소 아니면 모든 게 금지입니다. 비하식으로 추천합니다. 모든 불의 사용은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 불꽃이 날리는 모닥불 대신에 버너나 스토브를 써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다른 아웃도어 활동인들의 안전을 위협되지 않도록 불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좋아하시는 불멍은 허가된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여섯째, 야생 동물들을 존중하기. 야생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며 절대로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습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야생에 적응하는 본능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곱째, 타인을 배려하기. 진정한 아웃도어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크게 틀거나 동행자와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르막길에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길을 양보해야 하며 앞지르는 경우 양해를 구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7가지 L&T 수칙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 방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개인의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영상 제작을 할 때 백패커 분들의 여러 해결 방법들을 넣었다가 영상 업로드 마지막에 10분 정도 분량을 삭제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점이 언쟁으로 번지는 토론 소재입니다. 하지만 아웃도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똑같은 범법자, 훼손꾼으로 보일 것입니다. 결국에 모순점이 있고 결국 아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완벽한 해결 방법은 사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보단 기본적인 습관 의식을 정착되어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로서도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전 사례를 잊고 있으면 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백패킹과 캠핑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도입 시기이고 또 도입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서단계입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고 항상 까먹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